시간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리스트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순서대로 먼저 한 번에 담고요. 그리고 리스트에 담아야 되니까 대괄호로 감싸줘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 요소 출력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만든 리스트에서 가장 마지막 요소는 금이라는 데이터죠. 금이라는 거. 그러면 인덱싱을 해당 요소가 들어있는 번호,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0번 인덱스로 무조건 고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0번 인덱스가 아니라 인덱스를 음수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로 썼는데 네. 뒤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첫 번째 방법 1이고 방법 2랑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좋죠? 항상 마지막 요소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두 개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두 번째입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1을 인덱스로 썼을 때 왜 맨 마지막 요소가 나오냐면 자,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안에 자, 이런 리스트가 있고 인덱스 번호 이렇게 써놨습니다. 0번 인덱스죠. 우리가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뭐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인덱스 없다고 했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0보다 왼쪽에 있는데 인덱스는 항상 첫 번째 시작이 0부터라고 했죠. 마이너스 1이라고 의미하는 거는 얘가 어떤 포탈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 포탈을 통과해가지고 오른쪽 맨 끝에서 튀어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얘보다 좋은 방법은 어떤 리스트에 이 뒤로 뭐 어떤 데이터가 또 추가된다고 했을 때 방법 1대로 스타일을 고수하면 인덱스를 또 바꿔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은 항상 맨 마지막으로 나오니까 편하죠? 이해되시나요? 좀 불필요하게 생각할 거를 불필요한 생각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가 인덱스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범위를 벗어났다고 나와요. out of range라고 해서 해당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에러고 에러의 종류는 인덱스 에러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좀 신경 써야 되고 항상 근데 이제 모든 언어에서 이렇게 인덱스 에러 발생했다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진 않고요. C 언어는 안 나옵니다. C 언어는 그냥 쓰레기 값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사실 이 문제예요. 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소를 출력하는 건데 마이너스 1일 때 0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갔죠? 근데 그 한 칸 간 게 맨 뒤에서 튀어나온 거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0에서 한 번 갔다가 한 번 더 가서 포탈을 타고 여기서 나온 다음에 한 번 가고 한 번 더 가는 거 그래야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인덱스 파이썬에서 인덱스가 음수다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줬을 때 해당 인덱스의 절대값만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한번 이동해야 됩니다. 이 숫자만큼. 그래서 뭐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소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도 리스트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방법은 이것만 있을까요? 제일 마지막 요소를 출력하는 건데 자, 리스트의 길이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리스트의 길이 length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자, A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 length입니다. 리턴한 값이 해당 리스트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길이를 이용했을 때 얘가 5라는 값을 리턴했으니까 현재 리스트의 길이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맨 마지막 요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길이라는 변수 L에다가 담고요. A에 인덱싱을 하는 거예요. L-1로. 그러면 방법 세 가지가 있고 각각 같은 값을 출력한다고 했을 때 좀 제일 편한 방법은 두 번째가 될 거고 그 다음이 세 번째 거, 그 다음이 인덱스를 직접 쓰는 거. 그러면 여기서도 랭스 이용한다면 마이너스 2만 해주면 되겠죠. 길이에서. 이해되시죠? 두 번째랑 세 번째 방법 얘네들은 리스트의 내용이 바뀌어도 항상 마지막 요소를 출력해준다는 점에서 얘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while문을 이용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요소를 전부 다 출력해야 됩니다. 일단 while문 쓰라고 했으니까 while문의 기본 구조를 작성한 다음에 이제 전부 출력하는 거니까 출력해야 하는 작업이 반복하는 내용이라는 건 알겠죠. 자, 그러면 초기값과 종료 조건의 값이 왜 0이고 4일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인덱싱 하고 있잖아요. i 값이 while문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리스트의 인덱스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while문이 진행되면서 0부터 4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A의 0부터 A의 4까지 접근해서 인덱스에 들어있는 요소를 하나씩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항상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랭스 A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숫자, 리스트의 길이, 어, 길이라기보다는 맨 마지막 인덱스, 얘를 직접 쓰는 게 좋을지,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네, 랭스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이 길이라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애라 길이가 바뀌면 이렇게 숫자로 써주면 얘도 그 길이에 맞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랭스라는 거 이용할 건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항상 인덱스라는 게 0부터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시작하면은 맨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는 길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리스트의 길이와 상관없이. 맞죠? 근데 여기에 지금 포함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A의 길이는 5인데 while문이 반복되려면 이 조건식이 참일 동안에만 얘가 반복되니까 I 값이 0에서 5까지 일씩 증가하는 동안 반복되겠죠?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에 인덱싱해서 그 값을 출력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러면 A의 0부터 4까지는 문제없이 되는데 A의 5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니까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랭스를 쓰려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든가 마이너스 1 쓰기 싫으면 포함 관계를 제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반복문을 while문만 배우고 for문은 안 배웠죠. 이거를 for문을 이용한다면 더 깔끔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or문은 나중에 나올 때 리스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거나 아니면 풀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while문 사용하는 거니까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번에는 전부 다 역순으로 출력해야 되네요. 이 순서대로. 전 문제에서는 이 순서였다면 이번 문제는 이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금부터 출력해야 돼요. 금, 목, 수, 화, 월 이렇게 출력돼야 합니다. 네, 그러면 I 값을 인덱스이면서 초기 값으로 사용했어요. 그랬을 때 금의 인덱스는 4죠? 그러면 초기 값이 4고 인덱스가 감소해야 역순으로 출력할 수 있을 거니까 스텝도 감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인덱스가 0이 될 때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만약에 스텝을 빼먹었어요. 계속 플러스인 상태로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지를 드리자면 이거는 실행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번 무한반복이다. 2번 인덱스 에러다. 뭘까요? 자, 무한반복과 인덱스 에러 발생 중에
무한반복이라고 생각했으면 틀린 거예요. 안에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리스트에 인덱싱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인덱스의 범위가 더 우선순위예요. 무한반복 아니죠? 오히려 인덱스의 범위 4번 인덱스에 출력하고 나서 i 값이 1 증가해서 5번 인덱스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5번 인덱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적 랭스에 마이너스 1을 빼준다면 여기 뒤로 어떤 값이 새로 추가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역순으로 출력할 수 있죠. 초기값 건드리지 않고 이게 좋은 형태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이 문자 5를 정수 5로 변경하는 거. 이것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인덱싱을 해보자면은 2번 인덱스에 있죠. 2번 인덱스에 문자 5가 들어있는데 이 5를 정수 5로 바꾸려면 변수의 값을 다시 정의하듯이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뀐 거 확인되죠?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죠. 인덱스를 직접 쓰는 상황이면은 얘가 나중에 변했을 때, 내부 사정이 변했을 때 그거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항상 손이 덜 간 상태에서 정수 5로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상황을 부여해서 앞에서 8이라는 요소가 추가됐어요. 그러면 2번 인덱스는 뭐예요? 1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이 아니라, 아니 5가 아니라 1을 정수 5로 바꾼 꼴이 된 거죠? 정수 5는 그대로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리스트에 문자 5가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덱스라는 함수, 메서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찾으려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러면 이 자리에는 이 요소가 들어있는 인덱스가 리턴되고, 맞죠? 3번에 들어있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정수 5로 바뀐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리스트를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같은 요소가 리스트 안에 두 개가 있어요.
한 리스트 안에 같은 요소가 두 개가 있는 상황이라면 오를 찾아서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몇 번째 인덱스를 리턴할지 1번이랑 4번 중에 몇 번 인덱스를 리턴할지 생각해 보세요. 출력했을 때 1번이 나올지 4번이 나올지 생각해 보셨죠? 1번 나옵니다. 1번.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래서 값이 동일하면은 먼저 나온 걸 보여주니까 이것도 좀 마음 놓고 쓸 수만은 없죠.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먼저 나온 값을 리턴할 거니까. 이게 자세한 코드를 이 인덱스라고 하는 메서드에 정의된 부분을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앞에 먼저 나온 거를 리턴하는 걸로 봐서 그 탐색하다가 먼저 나오면 그때 브레이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심심하면 찾아보세요. 인덱스라는 이 메서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덱스 함수 앞에서부터 탐색한다고 나왔죠? 앞에서부터 탐색. 근데 이게 함수의 원형이 안 나와 있네. 뭐 안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구글링해서 어딘가에 있긴 할 텐데 지금 찾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돼요. 자, 제거할 때는 delet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delete. 그리고 이 옆에다가 제거하려는 값을 인덱스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직접 쓰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나온 게 딜리트 키워드를 똑같이 이용하되 인덱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있는 곳에 인덱스를 찾아서 제거하는 거죠. 딜리트 키워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remove라는 키워드도 있어요. 키워드라기보다는 메서드. 여기다가는 삭제하려는 거, 값을
값을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삭제 전과 후. 근데 이미 지운 거를 한 번 더 지우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죠. 밸류 에러가 발생했고 A의 remove 5라고 썼더니 이 X가 5에 해당하죠? 2줄에서 5가 리스트에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윗줄에서 지워졌으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지우려는 대상이 이미 지워진 상황에서는 두 번째 시도부터는 안 되죠. 그래서 삭제 같은 걸 할 때는 이거 삭제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 테스트를 합니다. 조건문을 가지고 안전장치를 걸어주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나중에 같이 다른 문제에서 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라는 요소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 좀 복잡하게 해보자면은 이 리스트를 전체 순회하면서 while문으로 순회해볼게요. 순회하면서 화라는 데이터를 B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A의 i번째 인덱스에 들어있는 요소가 B랑 같다. 그러면 그때 있다라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찾은 뒤로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브레이크 써주면 되고요. 불편하죠, 근데? 너무 길어요. 별거 아닌데 쓸데없이 줄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찾으려는 데이터가 리스트 안에 있는지 없는지 in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있다, 반대로 없으면은 없다라고 나오면 되는 거죠. 없으면 X라고 나오죠. in이라는 키워드로 여러 줄 차지하던 거를 가독성도 챙기면서 훨씬 깔끔하게 풀었죠. 그러면 리스트 안에서 몇 번째 데이터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 일단은 인덱스를 사용해보고 얘를 변수 i에다가 저장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화라는 데이터가 무조건 있기만 하면은 얘 위치가 어디가 됐든 알아올 거니까. 그러면 i 값을 출력하면은 지금은 1번 인덱스에 있다 나올 거고 이때는 3번 인덱스에 있다 나올 거고 위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죠?
자, 그러면 이때는 있다는 거를 아는 상태로 위치를 찾았다면은 이번에는 if문으로 체크하고 있을 때 삭제해야 됩니다. 있다면이에요.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체크 안 하고 삭제할 때는 이렇게 remove라는 거 쓰기만 하면 됐어요. 얘가 있으니까 지우는데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요소를 삭제하려고 하면은 없으니까 당연히 뭐라 하고, 두 번 시도할 때도 두 번째 시도할 땐 없으니까 뭐라고 하고요. 간단한 방법은 조건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안전장치, 위에서 말한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요 있다면에 해당하는 코드가 이거니까. 그래서 있으면 참일 거고 없으면 거짓이니까 조건문에 따라서 얘가 실행될 때는 있을 때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두 번 지우려고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는 발생하지 않죠. 왜냐면 여기서 한 번 지워졌고 두 번째 if문에서 이 조건식은 거짓이니까 없는 데이터를 지우려는 시도를 안 하죠. 지운 거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는 어때요? 처음부터 거짓이니까 아예 실행 안 해서 똑같이 나오죠. 그냥 있으면 지우는 겁니다. 있으면 지우는데 없으면 안 지워도 그만이니까. 리스트 안에 없으면 실행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같은 거를 지우는 역할? 어떤 데이터를 지워야 할 때 이런 식으로 한 번쯤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뭐 딜리트를 써도 되고요. 뭐 리무브 써도 되고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도 쉽죠? 토가 리스트 안에 있는지 체크하고 삭제하는 거는 여기서 화 대신에 토만 써주면 되는 거죠. 이제 리스트에 있는 금을 삭제하는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리스트 요소 세 가지 삭제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딜리트 키워드. 지워졌죠? 두 번째는 딜리트 키워드를 사용하되 인덱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는 remove 키워드.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보면은 다음 문제랑 연관이 돼 있는데 다음 문제는 안전하게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안전하게라는 게 없었으니까 방법 한 가지씩 했을 때마다 다른 방법에 간섭 주지 않기 위해서 주석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안전하게 지우려고 시도를 하면은 간섭을 줄 일이 없으니까 주석 처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삭제하려는 데이터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되죠? 안전장치 추가한다면 일단 위치를 찾아낸 다음에 그 위치를 저장하고 딜리트 키워드를 이용해가지고 삭제해주면 되죠. 근데 인덱스 알아내는 과정이 귀찮다. 그러면 리무브 쓰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다음 1부터 10까지 리스트로 묶는 거. 근데 얘는 문제가 정의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문제는 3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고 담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부터 이렇게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덱싱 해가지고 접근해서 출력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직접적인 방법이죠. 1부터 10까지 연속된 수를 담았으니까. 두 번째, 얘는 담는 거는 7까지만 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펜드를 이용해가지고 차례로 8부터 10까지 메서드로 담았어요. 그 다음에 출력은 while문으로 해보겠습니다. while문으로 인덱스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번째 버전 1부터 10까지 잘 나옵니다. 세 번째 담는 거는
얘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 상태에서 채워 넣는 것도 직접 안 할 거예요. 채워 넣는 것도 while문으로 할 겁니다. 반복해야 되는 게 이 리스트에다가 넣는 거죠. append i 값을 해주면 되는 거죠. append i. 그리고 여기다가 10이라고 쓰기보다는 10, 여기는 그냥 10으로 쓰는 게 낫겠죠? 출력할 때를 length를 써야 되고. 근데 얘를 그냥 변수에다가 담겠습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 번째 버전. 그래서 1부터 10까지 출력을 했고요. 네, while문 너무 길죠? 너무 긴데 포문을 이용한 거를 보여드리자면 이 두 줄로 1부터 10까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포문이 돌아가는 원리를 설명해보자면 L은 리스트죠. 1부터 10까지 들어있는 리스트입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꺼내와서 변수 안에다 넣고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는데 이 작업을 마지막 요소까지 반복해요. 그래서 포문으로 쓰면은 이 도는 횟수가 요소의 개수랑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름은 변수 대하듯이 하면 됩니다. 이름을 함부로 정해도 되지만 그랬을 때의 책임은 온전하게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자, 이 문제는 어때요? 입력 받아서라고 되어 있죠? 입력 받으라고 했으니까 input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정리해서 해보자면 입력 받으라고 했으니까 input 해야 되고 입력한 내용을 변수에다가 연결해 준 다음에 그때 입력한 값을 출력하면은 여기는 입력한 값이고요. 여기는 입력한 값을 저장해서 출력한 부분입니다. 대신에 인풋을 통해 들어온 모든 입력값은 문장이에요. 스트링. 그러면 이 스트립은 뭘까요? 양옆 공백 제거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공백을 제거하는지 보기 위해서 앞에서 공백, 뒤에서 공백을 추가했어요. 앞에 있는 공백과 뒤에 있는 공백이 사라진 채로 나오죠. 아니면은 이렇게도 해보세요. 앞에 있는 공백, 뒤에 있는 공백, 그리고 같은 걸 복사했을 때 스트립이 있고 없고 차이가 보이죠? 앞뒤로 공백을 제거해 줬다는 거, 스트립을 이용해 가지고. 스플릿은 뭘까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썼고 공백 한 칸이 있고요. 20 띄어쓰기를 썼는데 출력했을 때는 어때요? 요소 두 개가 들어있는 리스트 형태로 나왔죠. 왜 갑자기 리스트가 나왔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리스트 만들 때 쓰겠다고 대괄호 이런 것도 안 썼는데 출력하고 나니까 대괄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값이 두 개가 됐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해 보고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스플릿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쪼갠다는 뜻입니다. 쪼갠다. 근데 뭘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인자로 주어져 있는데, 자, 이때 얘를 구분자라고 해요. 구분자.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메서드가 여러 개 한 줄에 써 있죠? 왼쪽에서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돼요. 인풋으로 입력 먼저 받고 입력받은 내용의 양쪽 공백을 제거한 다음에 이 구분자를 기준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받고 양쪽의 공백 제거하고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쪼개죠. 쪼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입력됐던 값은 한 개예요. 한 개인데 이 공백을 기준으로 쪼개게 되면 문장 데이터가 두 개가 되죠. 두 개가 됐는데 변수에다가 값을 뭘 넣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변수는 값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근데 쪼개진 데이터가 두 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자동으로 둘 다 처리하기 위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객체 리모컨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똑같이 1020 입력해가지고 30이 나오도록 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인풋을 통해서 들어온 거는 전부 다 스트링이라고 했으니까 문장을 이어붙인 연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수로 만들어줘야 되죠. 이래야 정수의 연산 10 더하기 20이 되죠. 그러면 여기 입력할 때 숫자 3개, 공백 2개, 숫자 3개를 입력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미리 해야 됩니다.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왜냐면 내가 입력을 숫자 몇 개를 입력할지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사용자가 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은 숫자를 3개만 입력해야 한다는 것도 몰라요. 뭐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입력하라는 말은 여기다가 안내해주면 됩니다. 공백을 기준으로 숫자 입력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오잖아요. 몇 개 입력해야 되는지 모르고 40을 입력했다고 하면은 어때요? 이 4개 숫자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건데 숫자 3개가 구해질 뿐더러 3개 숫자의 합만 구해질 뿐더러 마지막 숫자는 여기다가 쓴다고 해도 정수와 문장의 연산이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상태로 입력된 게 리스트 하나 생성된다고 한다면 이 리스트는 이름이 에린 변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맵을 하기 전에는 리스트였다면 맵을 거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이 요소가 앞에 있는 인트에 1대1 대응합니다. 각각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 다수의 대응이라고 보면 돼요. 입력을 10, 20, 30, 40, 50이라고 받았으면은 2단계에서는 아직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요소가 문장이에요. 문장. 이렇게 따옴표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요 int 이거에 1대1로 대응해가지고 요 10이 이 int에 대응해서 정수가 되고 또 대응해서 20이 되고 30이 되고 다 각각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수가 됩니다.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표현해 볼게요. 이거 통과한다고 컨셉을 잡아놓고 여기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 정수. 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정이라는 게 이름이 매핑이라고 있어요. 매핑.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이 인트를 통과하고 나서 이 리스트 그림을 안 그렸는데 맵까지 거치고 난 뒤에 L은 리스트가 아니에요. 리스트가 아닙니다. L의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맵이라고 나와요. 맵. 리스트일 때는 분명하게 리스트라고 나오잖아요. 리스트라고 나와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리스트에서 맵으로 바뀌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제거하고 나면은 얘의 형태도 인트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자료형의 일종이라고 보면은 조금 편해요. 생각하기.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내장 함수입니다. 말고 리스트의 동작 원리? 맵의 인자로 함수 각 요소에 적용할 함수를 주면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인자는 데이터 집합. 그러니까 리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지금 인풋으로 데이터를 입력받고 양쪽 공백 제거한 다음에 스플릿으로 쪼개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준 거지. 여기다가 그냥 리스트 어떤 정수형 리스트를 줘도 돼요. 그리고 그 정수형 리스트를 뭐 요소 전부 다 문자로 받고 싶다. 여기다가 str 써주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예제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아마 제곱 2에 제곱할 때 이 지수 있죠? 지수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2 대신에 3이라고 쓰면 세제곱이 됩니다. 아무튼 이 스퀘어라는 함수는 인자의 제곱, x의 제곱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넘버스라는 정수 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정수 리스트에 있는 요소를 얘한테 적용시켜가지고 차례대로 각 요소의 제곱을 리턴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예제를 한번 그대로 복사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얘는 객체 주소가 나오죠. 맵이라는 객체 주소가. 이때는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놨으니까 리스트 객체의 전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요소가 각각 이 함수를 만났다고 보면 돼요. 함수에 들어가서 실행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맵을 쓰면은 왜 좋을까요? 지금 이 문제에서 맵을 쓰면 좋은 이유는 한 줄에 다 쓸 수도 있고 내가 여기다가 사용자가 숫자를 몇 개 입력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몇 개를 입력하든 걔네들이 전부 다 정수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리스트로 만든다면은 정수화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숫자를 입력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구분자는 000으로 그리고 리스트를 안 쓸 때는 이제 리스트가 아니라 맵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공백을 기준으로 정수 5개 입력을 하면은 문장이었던 게 정수로 바뀌면서 출력하죠. 출력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맵으로 감싸고 문자 1, 2, 3, 4, 5가 들어있는 리스트 쓴다면 프린트 nums에 이러면 맵 객체 주소가 나오죠. 맵 객체 주소가 지금 요소 5개가 문장에서 정수가 됐으니까 5개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각각의 변수의 개수에 맞게 넣어준 다음에 출력을 해본다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지금은 개수가 정해진 리스트니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입력을 받는다고 한다면 3개를 입력할 건데 5개로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3개만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 치면은 이 데이터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정수가 되고, 그러면 10, 20, 30 이 상태인데, 얘네가 A, B, C에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D랑 E에는 들어갈 값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음, 밸류 에러 나왔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만한 데이터가 없대요. 5개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막상 들어온 거는 3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관리하기 불편하잖아요. 개수를 항상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리스트로. 그러면 변수 하나로 관리해도 충분하죠. 몇 개를 입력하든 리스트가 되니까 리스트 안에 들어가서 해당 리스트를 변수랑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최종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여기다가 리스트로 한 번에 감쌀 수 있고, 그러면 반복문을 사용해서 아직 폼은 제대로 안 배웠지만 이 리스트를 돌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sum이라는 변수를 밖에다 만들어 두고 나서 print 얘는 이제 밖으로 빼주고 이렇게 한다면 자, 숫자 3개 10, 20, 30 공백을 기준으로 입력했을 때 얘네가 정수가 된 다음에 여기까지 정수가 된 다음에 여기서 리스트가 되죠. 그런 다음에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밸류에 집어넣어서 계속 더하겠죠. 끝날 때까지 이 안에 요소를 다 가져다 쓸 때까지 이렇게. 아니면 리스트니까 인덱스를 쓰고 싶으면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포문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 거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숫자가 몇 개 입력받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겁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상황이고 요게 최종 형태.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선택입니다. 선택.